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곽유정 JW 인베스트 대표, 송률 주머니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MS 오토텍인데요. 네. 7,200원에 20%예요. 7,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의 비중이신데 현재 손실이 굉장히 크시네요. 네. 특히 좀 걱정되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오, 네. 사실은 8,300원에 매수했다가 조금 물을 타갖고 이렇게 낮춰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너무 막막해서 전화 지금 왔어요. 네,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에 지금 손실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곽유정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너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방송 소갈이 잘 보고, 네, 방송 잘 감사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소갈이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2020년도쯤에 물리신 거죠? 거의 2021년도? 네. 물 타시고 하셨는데 매수가가 7,200원이면 그래도 좀 높은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네. 조금 이제 현대자동차도 좀 네. 오늘 좋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올라갈래나 어쩔래나 네네.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은 MS 오토텍 자체 실적만 봤을 때는 실적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또 지주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회사 보면은 명신산업도 있죠, MS 오토시스도 있죠, 시먼테크 등등등 자회사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어머님이 아시는 대로 이 MS 오토텍이 그 현대차 벤더 1차 고객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 일단은 관세 이슈가 일단 불확실성 자체가 일단은 한 발 좀 물러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쪽 실적과 사실상 이제 연계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현대차는 그래도 매년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이제 작년보다 조금 아쉬운 수준이긴 하지만 MS 오토텍이 그럼 동반해서 매출액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자회사 쪽에 계속 자금을 또 수혈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는 계속해서 좀 억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악순환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구간은 바닥 잡기 구간에 지금 진입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중장기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중장기 보유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최대한 어차피 어머님이 손실을 줄이면서 나오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비중을 더 확대하시기보다는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MS 오토텍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늘 항상 이제 저항받았었던 구간대는 있어요. 일정 구간대. 여기가 이제 6,300원 구간대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봤을 때는 매수가 부근인 7,2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6,000원대 부근까지는 주가가 회복세가 나오면은 충분히 그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매수가를 조금 더 줄이는 거를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비중 자체가 크니까 어차피 지금 물탈돈으로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 이대로 두시고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조금씩 물량을 덜어낼 거다 하신다면은 적어도 4,000원대 진입했을 때 그때부터 좀 손실 감안하시더라도 비중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 줄 수 있으니까 조금은 답답하시더라도 종목 좀 보유하시면서 회복 구간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000원대 가서 좀 덜고 6,000원대 가서 덜고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손실 최대한 줄이면서 나오는 쪽으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이제 종목 어떤 종목들 들어가야 될지 고민하시잖아요. 네.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년 기점으로 내지는 상반기 기점으로 이 종목 빠져나온다 한다면 차라리 2차 전지 ETF 쪽을 한번 흐름을 보시면서 그쪽에서 이제 좀 손실을 만회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전략까지도 한번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MS 오토텍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분할 매도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또 시초가 공략주 시간에서는 저희가 종목까지 정해드리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고요. 6818님께서 한화손해보험, 현재 손해가 많은데 원금 회복은 가능할까요? 매수가는 6,937원에 비중은 20%입니다.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고 차트를 봤을 때도 일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봐도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주가가 좀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보험주나 이제 증권, 뭐 은행 관련주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서 동떨어져 있는 종목이 하나손해보험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상법 개정은 3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사주 비율이 높아야지 수혜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는데,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율이 일단 낮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 3분기 실적도 훼손이 좀 됐거든요. 일단 실적 자체가 사실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실적 기대감이라든가 상법 개정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특히 자동차 보험 그리고 일반 손해보험 쪽 지금 이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다시 회복을 하냐 못하냐 이거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추가 매수 하실 필요는 없는 단계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수급을 또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5거래일 연속 기관에서 또 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비교적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3분기가 가장 중요한 실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에 대한 훼손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자, 그럼 4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4분기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저렴한 구간은 맞는데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 매수가가 6,900원대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가장 크게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이 뭐냐면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지금 전 고점을 보시면은 7월 달에 8,500원까지 갔었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기대감도 반영이 됐었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던 구간인데, 자, 이 전체 흐름을 보시면요, 7월 달에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와줬는데 이후에는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고점 구간에서 음봉이라든가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은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시그널입니다. 그 시그널이 나오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거든요.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겠지만은 전고점 부근까지는 아니더라도 6,500원 부근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7,000원 부근까지는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지금 시점에서 굳이 추가 대응하지 마시고 우선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은 홀딩을 해보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로보스타 로보스타시고 매수가와 비중은요? 78,000원 네, 78,000원의 비중은요? 20%입니다. 네, 20% 손실을 보고 계시고 오늘 로봇주들이 쉬어갖고 로보스타도 좀 약세가 나오면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까요? 예, 오늘 갑자기 주식이 내서 사봤는데 더 내려붙네요. 네, 앞으로 또 추세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유정 대표님께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님 로보스타 어떤 모멘텀으로 매수하시게 되신 거죠? LG가 33% 지분 가지고 있고 또 로봇이 좀 좋은 환경이라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야기할 수 있다길래 그래 사봤습니다. 네, 그 로보스타가 지난 9월 달부터 11월 초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세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로보스타 기업 실적을 보잖아요. 올해는 오히려 적자 전환됐어요. 그래서 이 LG전자가 지분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지금 이제 모멘텀을 보기에는 지금 적자를 실질적으로는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감안해서 매매하실 때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적자인데 주가가 올라갔다. 그럼 왜 올라갔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정부 정책 이슈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노란봉투법 이슈 나와주고 나서 로보스타가 단숨에 이제 주가가 뛰어 올랐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에는 로보스타 자체적인 기업의 호재보다는 정부 정책 모멘텀만으로, 그러니까 테마성만으로 로보스타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다른 이제 로봇 종목들보다 사실상 실제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사실상 언제 조정을 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최근에 LG전자가 이렇게 지분 투자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로보티즈도 시세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로보티즈는 로보스타와 달리 확실한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와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동형 양팔 로봇도 만들었고 그걸 또 오픈 AI 쪽에 공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로봇 손도 또 제작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이제 로봇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각이 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LG전자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 로보스타가 언론사들마다 표현이 좀 다르거든요. LG전자 자회사로 뭐 편입이 됐다 내지는 뭐 계열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미 노출이 된 부분이고 사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10월, 11월 달까지 시세가 나타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로보스타를 공략을 할래 내지는 지금 이제 해외 수출 모멘텀이 있는 의료 로봇을 공략을 할래 한다면 저는 실적 가시성을 띠고 있는 의료 로봇 쪽으로 차라리 공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 플로우를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아버님이 사실 이제 진입한 시점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이런 지금 모멘텀이 좀 애매한 상황인 거잖아요. 로보스타가. 그러면은 비중을 20% 들어가시기보다는 비중 한 5%, 10% 정도 약간 좀 간 보는 정도로 들어갔다가 수익이 나오면 그때 차라리 불타기를 하시거나 내지는 짧게 대응을 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 10%로 관리하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하게 하단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하단 이제 65,000원 구간대 60일선 이탈 여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차피 기술적인 좀 테크닉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부분만 좀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주가가 만약에 반등 나온다 한다면은 다시금 이제 9만 원대 회복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수익 내는 것보다도 리스크 관리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그리고 비중에 대한 관리만 좀 염두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로보스타에 대한 전략과 함께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지도 챙겨주셨습니다. 차라리 의료 로봇 쪽을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SK 오션플랜트요. 네, SK 오션플랜트 매수가와 비중은요? 25,949원이고요. 네. 비중 40%요. 물타기를 좀 많이 하셨나요? 네, 계속 중간에 계속 떨어지길래 네. 오를 것 같아서 그냥 물타기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9월 달이요. 네, 9월쯤에 매수를 하셨고 계속 비중을 늘리다 보니 지금 40%까지 됐는데 네. 요즘에 주가 추이가 참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최소한으로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을지 송률 매니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지금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혹시 SK 오션플랜트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알고 사신 걸까요? 그때 저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조선기자재 좋다 그래서
조선기자재인가 그걸로 제가 샀던 것 같거든요. 예, 일단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업 매출을 보면은 특수선 쪽이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격 자체가 바뀌었어요.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사명이 변경이 됐거든요. 원래는 삼강 M&T라는 기업이었는데, 자, SK 오션플랜트의 인수가 되면서 사명이 변경이 되죠. 그러면서 어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냐면은 해상풍력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실제로 경남 고성에 보시면은 신야드가 건설 중인데, 여기서 이제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못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상 해상풍력 쪽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적으로 풍력타워 1위 기업 CS윈드가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하부 구조물 쪽에서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해상 풍력에 대한 업황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려면은 사실상 2, 3년 정도는 걸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만이라든가 지금 이제 동남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이 걸림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풍력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위축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도 올라가니까 자, 이 해상풍력이라든가 신재생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 중요하거든요. 금리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은 결국에는 수익성이 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2, 3년 정도 제가 가능성을 보는 건 뭐냐면은 지금 대만이라든가 굵직굵직한 해상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SK 오션플랜트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비중을 높이시다 보니까 40%까지 확대가 된 상황인데 자, 일단 저는 부정적으로 안 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실적을 보시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4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지금 집계가 된 상황인데 3분기까지 집계를 했을 때 영업이익이 450억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증권사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수주 잔고가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일단은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고점에서 가격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어디 구간에서 고려를 해보셔야 되냐면은 전저점입니다. 전저점이 12,000원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이 구간까지 빠진다면은 크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10% 정도만 추가 매수하시고 지금 시점에서 목표가 잡는다고 하면은 전고점 부근 27,500원이 지금 저항 매물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님이랑 크게 수익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염두를 해두시고요. 목표가는 27,5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이거 손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비중이 40%라서 게다가 지금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시다 보니까 비중이 작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 내가 2, 3년 정도 기다릴 여유가 된다 하시면은 기다리셔도 좋겠지만은 손절하실 타이밍은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FOMC가 있거든요. FOMC 이번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재생입니다. 어느 정도 반등,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12월 달에 슈팅이 나오면은 그 구간에서 정리를 하셔도 좋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정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기다리실 수 있으면은 27,500원 잡고 그렇지 못한다 하시면은 슈팅 나왔을 때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K 오션플랜트 손절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좀 아쉽다. 12월엔 한번 지켜보자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입니다. 전화 연결이에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쌈지 엔터요. 네, 쌈지 엔터시고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43,000원에 25%요. 네, 지금 손실 보고 계시고 쌈지 엔터가 참 실적 부진에 오버행 우려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살짝 어렵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4만 원을 지지할 줄 알고 네, 좀 매수했는데 또 좀 많이 내려가서 좀 네. 어떻게 될까 해서요. 그러면
앞으로 좀 네. 손절도 생각을 하실까요? 네네네. 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 곽유정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혹시 첫 매수가가 혹시 6만 원 부근대셨나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네. 최근에 좀 과대 납폭돼가지고. 네네. 좀 4만 원에서 지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이제 그때 매수한 거거든요. 한 번에요. 4만 아, 3천 원에. 네. 네네. 아, 매수했는데 거기서 이제 더 내려간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지금 저점인 줄 알고서 이제 바닥 잡힌 줄 알고서 매수하셨다가. 네네. 그러니까 그랬네요. 기술적 분석이 그래서 중요한 게 적어도 이제 골든 크로스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거나 내지는 네. 새로운 이슈가 이제 붙어주거나 거래량이 들어오는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나서 들어가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하면서 경계를 하는 게 내가 바닥인 줄 알고 들어왔던 구간이 알고 보니까 밑에 지하도 있고 벙커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구간에서 만약 주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빠른 손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쌈지엔터가 티니핑 관련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네. 혹시 이런 이제 콘텐츠 사업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원래 많으셨나요? 네, 그 좀 JYP하고 요런 엔터 쪽에 조금 네, 관심은 있었던 건 맞아요. 아, 네. 그 쌈지엔터가 지난 이제 6월 달까지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게 한동안 이제 그 티니핑 이슈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시장에. 원래는 이제 이런 영유아 쪽 관련 콘텐츠 기업들이 저출산 관련주를 엮이는데 티니핑 열풍만으로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사실 펌핑이 된 부분들이 있고 기업 분석 봤을 때도 이 티니핑 열풍으로 인해서 작년까지 사실 쌈지엔터가 적자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부터 흑자 전환이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주가가 딱 내려갔던 시점들을 보면은 3분기에는 오히려 적자 전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적자 전환을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만큼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이제 이슈가 나오기 전에 한 차례 주가 내려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 8월 달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가 데드크로스가 한 번에 나오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매물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금 무너져 버리는 흐름으로 갔죠. 그리고 지난번에 10월 달 기점으로 이제 반등 시도가 한 번 나오긴 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살아났으면 갔을 텐데 살아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61선 구간대를 저항받고서 떨어지는 흐름으로 지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되돌림이 지금 좀 과도하게 나타나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수급적인 동향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 좀 붙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좀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봤더니 4분기는 다시 이제 흑자 전환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보신 대로 바닥이 잡혔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뭐 비중 축소하거나 하진 마시고 적어도 지금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상승 되돌림 나와준 상황이잖아요. 20월선 구간대 지지 반등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35,000원 구간대 크게 일단은 이탈하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도 한번 노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 줬을 때 매수가 부근에서 잘하면 익절 구간까지 올라올 가능성 높거든요. 그때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5만 원 구간대 돌파 나온다면 추세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 있으니까 4분기 또 실적 발표가 다음 달 이제 중순경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전반적으로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그래도 탈출할 수 있는 시기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정 비중은 제가 봤을 때 한 5%, 10% 정도 내외 선으로 흐름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점 생각하시면서 전략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단에 대한 부분들만 잘 체크해 나가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쌈지엔터는 실적이 공개될 때까지는 그래도 가져가 보자, 분할 매도,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그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매수가와 비중이 궁금합니다. 예, 매수가는 61만 1,12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20% 됩니다. 그러시군요. 61만 1,120원 맞으시죠? 예, 예. 비중은 20%를 가지고 계신데 한 2023년도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신 지도 꽤 되셨고 지금 주가가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고민이 많으시죠? 예, 많이 좀 거의 한 50%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특히 어떤 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이거를 계속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네. 그다음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네, 여러 가지 선택지를 지금 열어두고 계시는데 어떤 네. 선택을 해야지 그나마 가장 나을지 송려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예, 혹시 좀 그렇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사실은. 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을 보시면요, 53%가 철강 쪽에서 지금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철강 쪽이 굉장히 안 좋죠. 업황 자체가 지금 예. 글로벌 수요가 둔화하면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철강 같은 경우는 3분기를 기점으로 수요가 다시 어느 정도 좀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포스코홀딩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2차 전지 소재 쪽을 떠올리곤 하는데, 네? 예, 예. 예.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소재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최대 주주가 바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포스코 계열들을 볼 때 2차 전지 모멘텀을 같이 봐요. 2차 전지가 지금은 좀 안 좋거든요. 업황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개선이 되냐?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가장 어두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가가 31만 원이고 시청자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0% 정도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바닥입니다. 지금이 바닥이고 지금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추가 매수할 구간 또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추매를 해야 되냐? 최소 못해도 30만 원 언더, 30만 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황은 분명히 내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개선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의 반영이 언제부터 되냐? 내년 상반기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철강 쪽도 지금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어두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굳이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30만 원 밑에까지 빠졌다 하시면은 어느 정도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도 좋고요. 일단은 저는 많이 빠졌고 지금 이제 막 업황 개선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굳이 지금 시점에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랫동안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점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30만 원 언더가 되면 추가 매수를 해도 좀 괜찮겠다 하는 말씀이죠? 예, 일단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하시고요. 30만 원 밑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철강 업황도 개선이 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실적도 나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 밑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지금이 가장 어두운 구간이다. 정말 긴 시간 견디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해가 쨍하고 뜨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2부에서는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사연이 들어와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D&D 파마텍에 대한 사연이 들어왔고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요. 수고하십니다. D&D 파마텍 28만 5천 원, 40%입니다. 무증 받고 30%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증 물량을 받았는데 평단이 28,500원으로 됐네요. 이게 맞나요? 무증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시청자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요즘에 무증에 대한 고민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는데 워낙에 좀 생소한 개념이기다 보니까 모두가 접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무증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풀어주시면요. 네, 무증이라는 게 사실 주식을 이제 공짜로 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D&D 파마텍 보니까 주당 3주 정도 이렇게 이제 무상 증자를 단행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한 주 정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사실상 그에 대해서 3주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상 주식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가 이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첫 매수가가 28만 5천 원인데 최근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만 5천 원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 당황할 수 있는데 이게 주가상의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좀 가격 조정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수정 주가 사용 있죠. 이 체크를 풀어서 적용을 해보면은 이전에 무상증자 전에 D&D 파마텍의 가격이 34만 원대까지 갔었구나. 이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28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 중이실 겁니다. 지금도 아마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무상증자 받은 가격이 2만 원대인가 지금 그렇게 3주 정도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지금 수정 주가상으로 봤을 때 지금 9만 5천 원대니까 수익 중일 거예요. 지금 신주가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격 조정이 일어나서 사실상 이분의 이제 평단가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라고 보면 한 7만 원대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익 중이시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D 파마텍 저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수정 주가로 지금 표현된 건데 다시 이제 현재 주가 흐름으로 한번 볼게요. 현재 주가상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종목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어도 8만 5천 원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 추가 흐름들 보시고요. 최근에 제약 지수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임상에 대한 또 발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추가 흐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만약에 단기적인 대응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8만 5천 원 구간대 이탈한다 했을 때 일부 좀 익절하시면서 추가 대응하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40%면 좀 많이 있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 좀 생기면서 추가 대응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현재가가 현재 낮아지면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겠지만 수익 중이시다. 그래서 조금씩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삼성 SDI고요. 네. 32만 5,6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88%요. 아니, 이렇게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냥 한꺼번에 다 했어요, 물방울로. 한 번에 그냥 네네네네. 이거에 베팅을 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삼성 SDI 특히나 앞으로가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이게 지금 실적은 좋던데 지금 그게 변화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빠졌던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 많은 비중을 실으신 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 송래 매니저님께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또 삼성 SDI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뭐 2차전지 중독자죠. 일단 우리 아버님께서도 지금 큰 비중을 갖고 계신데 혹시 삼성 SDI 좀 길게 보시는 편이실까요? 네, 반년 정도? 예, 일단 삼성 SDI가 나쁜 기업은 아닌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근데 이제 네네, 세 가지 맞아요. 모멘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점유율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는 ESS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좀 궤를 좀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밸류체인은 사실 중국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구간이고 ESS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ESS 쪽 포커스 두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소재 쪽 모멘텀도 있는데 지금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빨리 상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 SDI입니다. 지금 양산 목표가 2027년인데 아직까지는 한 1년 정도 남은 시간이거든요. 이제 막 서서히 모멘텀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재 문제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 같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보통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기술력의 근거라고 하면은 특허 개수로 판단을 하는데 뭐 LG 엔솔 같은 경우는 글로벌 특허가 36,000개 정도 있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글로벌 특허가 33,000개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중을 지금 매수하셨다고 해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SDI 같은 경우는 모멘텀 3가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친구도 아직 거의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금액에 매수하신 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23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70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도 70만 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평균 단가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만 좀 있으시다 하시면은 저는 아무리 못해도 40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40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I 최근에 조금 횡보세가 이어지면서 고민이 되시겠지만 기간을 그래도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만큼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렇게 종목에 대한 사연 상담 받고 있습니다. 3가지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사연이 또 들어와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SK IE 테크놀로지고요. 88,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1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유 3년 이상이시고 한 번 물타기를 해서 버리지도 못하고 너무 고민이 되네요. 추매도 가능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유정 대표님 현재 비중 10%고 한 번 추가 매수를 하셨었는데 네. 더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최대 비중 한 20%까지 예, 흐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88,500원이니까 네. 만약에 평단을 좀 맞춰놓는다 한다면 보다 한 5만 원 정도 예, 구간까지. 이거는 이제 어차피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승부를 보겠다 하신다면은 그렇게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테크놀로지가 거의 25만 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오, 네. 지금 뭐 반토막 이상 완전 정말 그러게요. 땅굴 아닌 땅굴을 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근래 들어서 바닥 구간은 좀 잡혀 나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ESS향으로 모멘텀을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소재단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배터리셀 기업들이 물량을 늘리게 되면 소재 쪽에 먼저 이제 수주를 넣기 때문에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가장 먼저 반응은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또 분리막 소재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반영도가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이 좀 지나가는 시기 또 ESS장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방어적으로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한 시기에서부터는 주가상 흐름이 좀 가시성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앞서서 송유일 매니저님도 2차 전지 쪽 긍정적인 전망들 많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2차 전지 종목들 가져가고 계신 분들은 내년까지는 좀 길게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1차적으로 비중 관리를 좀 하시면서 또 매수가도 좀 평단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비중 내에서 매수까지 조절 가능한지 요즘에는 또 어플로 평단가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걸로 한번 보시면서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 좀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5만 원 이상 올라가기 시작한다 한다면 매수가 부근에서 9만 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저는 상단 여력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종목 보유하시는 전략도 괜찮은데 어차피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정 대표님이 꼼꼼한 피드백 해주셨으니까요.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네요. 문자 상담이고요. 솔트룩스입니다. 46,350원에 매수해서 10% 비중이신데 현재 손해가 심한데 원금 회복은 가능할까요? 현재 오늘 종가가 31,350원이고 46,3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원금 회복 가능할 것 같으세요? 오늘 난이도가 쉽지 않죠.
아까 네. 이제 삼성 SDI도 쉽지 않았는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죽었고 솔트룩스가 일단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거래량에 들어와 주려면은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보니까 비교적 저조한 흐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거래량이 없지 수급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자, 지금 수급 보시면요. 최근에 한 2주 연속으로 봤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솔트룩스 현재 구간 3만 원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평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아직 모멘텀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3만 원 언더에서는 추가 매수 의견 한 10% 정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얼마 잡으셔야 되냐? 전고점 58,000원까지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가능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요. 저항 매물대가 45,000원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매수가 부근이긴 하지만 추가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평단 낮출 수 있기 때문에 45,000원 목표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